오늘 썸네일을 좀 했습니다. 어제 많이들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좀 한 템포 늦었습니다만 통합이 아니라 뭐 봉합 비빔밥 이렇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무는 좀 빼줘. 무는 좀 빼줘."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 오찬을 했고요. 그래서 어 메뉴는 비빔밥하고 민어탕, 네,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과 민어탕을 먹었다. 청와대에서 먹었기 때문에 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예, 드디어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하고 이재명 TV에 요렇게 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네요. 자, 대화 내용이 뭐냐면 통합은 통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부터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이 내부의 통합, 단합 뭐 갈라지지 말고 이런 얘긴데 그래도 많이 이야기가 좀 부드러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적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가짜 뉴스 문조털레유가 너무나도 싫었나 봅니다. "무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네, 가짜 뉴스 멸칭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공통으로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은 모두의 통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은 "안에서부터 통합을 먼저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르다. 자, 이러면 잘못 가지고 가면 "조역당하고 합당 먼저 해 주세요." 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그런데 친문계들 이게 인제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거는 친문계들이 친청하고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건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결국 통합하다."라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좀 '한 발 물러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좀 '거리를 둔다. 한 발짝 거리를 둔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 움직임에서 정치권 안에서라기보다도 그걸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이 사람들은 아마 각자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친문 의원들은 좀 이 그 뭐야 이 저기 뭐야 이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그쪽하고의 이 반목에서는 좀 거리를 둘 것 같다 이고요. 자, 요 세 사람이 문제가 되네요. 그죠? 뭐 조국도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 사람은 이제 그 공허한 메아리 같은 존재가 돼 버려서 문조 털레유가 이제 아니라 "내민호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짤이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이 너무 넘친다." 하고 유시민 작가가 비판을 했다든지 김어준이 인제 "친문을 너무 배척한다." 이런 표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라고 했지만 일단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 시간 정청래는 사진도 좀 무서운 사진입니다. "명문 정당의 가풍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지금 심정이 미묘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좀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은 "정청래와 조금 거리를 두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비빔밥 먹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나. 네. 지금 이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문재인의 생각은 교황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깍듯이 나를 갖다가 쪼끔 우회해 주는 느낌이 있었다." 막 자리도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현직이시니까 일로 앉으세요." 하는데 이 화면 카메라가 잘 잡히는 자리다 이런데 막 양보를 하고 뭔가 이렇게 공경받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카드는 통합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손을 맞잡고 있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문재인 쪽에서는 그래도 일단 '함께 손을 잡고 가야지.' 하는 기분도 들었을 거예요. 여왕제가 나오네요. '내가 여기 껴서 골치 아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정치의 스타일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아니실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도 조국이나 이 친문들의 어떤 정계에 더 많이 진출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7번 펜터클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이 반목하기보다는 '시기를 기다리고 싶다.'인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청래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 서포트.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는 거지 이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여 준다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좀 지켜본다 이고,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고 "네가 살아남아라." 같은 그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이미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온다 같은 게 있어요, 이미. 그리고 트러블을 여러 번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친문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그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 정청래 스스로가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긁어부스럼. 괜히 어떤 발설을 해 가지고 더 궁지로 몰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이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 사람으로 당대표를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 '작전상 응원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국의 등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볼게요. 조국에 대해서. 벌써 10번 완즈가 나오네요. 네. '조국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글렀다.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된다."예요.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고, 평택에서도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대권을 노리겠냐. 여기는 이미 안 된다. 그만큼 기회를 줬으면 '이 이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 발 물러서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문조털레유의 그룹에 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꽤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빔밥에 자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는 자기한테 있어서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에도 좋은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우대받는 느낌도 들었고 '나쁘지 않았다.' 이고요. 거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욕심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둘 다 이 대통령 쪽에서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뭐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만남만큼은 어떤 '봉합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민주당이 어떤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거를 문재인 쪽에서는 자기가 어떤 지지자라든지 이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폼나는 자리였어서 나쁘지 않아. 그래서 좋았어.'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이 정청래도 조국도 좀 이미 좀 기울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하고 반목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게 이분들 생각일 것 같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인제 팀 김어준이 문제이죠. 팀 김어준. 팀 김어준은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 김어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허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러고 갔어요. 네. 김어준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이 사람은 쪼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작전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쪼끔 '화가 난다. 짜증 난다.'라는 부분도 있고 '저 사람들 둘 다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많이 다르네.' 하는 생각도 할 거고,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최선이다.'라는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혼란이 커지지 않게 뭐 봉합이 돼서 뭐 '나쁘지는 않다.' 김어준 자체도 지금 정청래하고의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그 별로 보도하던 데가 없던데 TV조선인가 어딘가에서 김어준 방송에서 그 뭐 분당 가능성을 제시한 뭐 국회의원이 있다 뭐 이래 가면서 나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어떤 말꼬투리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 김어준은 앞으로도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응원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유시민한테 자리를 깔아 주고 자기가 거기에서 얻어내는 소득을 가져가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의 이 판세에서는 '이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유시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좀 볼게요. 유시민은. 유시민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유시민은 문재인이 완전히 그냥 선을 껐다.
자기만 쏙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른으로서 그냥 점잖하게 얘기는 했잖아요. 점잖하게. "아 좀 많이 힘들다. 혼자 빠져나가네." 이러고 있네요. 이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더 지적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카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아 저 사람 저럴 사람이야.'라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인데 결국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네.' 이렇게도 보였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자기는 여기서 힘드니까 그냥 딱 "문조 돌레유에서 문은 빼줘." 하고 쇽 빠져나간다고? 그냥 우리하고는 그냥 여기에서 손절하겠다는 얘기네. 팀 김어준에서 빠진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신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바랐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한참 어떤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 본인이 모든 어떤 지금 흘러가는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운함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뻔히 그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서운하다. 그래서 김어준은 판을 깔아줄 것 같고 유시민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까? 볼까요? 유시민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할까? 하겠죠. 네. 이 사람은 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계속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요. 골치 아파요. 또 무슨 얘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또 푸시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프다 같은 게 있다. 하지만 할 겁니다. 이 사람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또 부를까요가 아니라 그 고정으로 출연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주 3 회? 뭐 2 번은 녹방이고 하나는 생방이고 뭐 이렇다는 것 같은데 김어준은 유시민을 계속 부를까? 유시민이 원하면 협조는 할 건데 조금 더 입단속을 시키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시민이 또 실수를 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뭐 본 적이 없지만은 실제로 이런 녹화하는 데 가면은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시킨다든지 좀 너무 거칠게 가지 말아라든지 그런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논란이 되지 않는 얘기. 그래 가면서 어느 정도 유시민이 말하고 싶은 자리 이런 거는 만들어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 김어준의 성과가 뭐 그렇게 좋을까? 분란은 계속 일으킬 것 같은데. 유시민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볼까요? 이 사람은 계속 분란만 일으켜요. 맞습니다. 김어준은 조회수 나오면 그걸로 끝이고요.
분란만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유시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유시민이 얘기하면 뭐든 뭐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 사회에 어떤 파문을 던지고 개혁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아이디어가 잘 돌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는 했던 것만큼은 이 벌써 눈을 가렸잖아요. 눈을 가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도 다 묶여져 있죠. 이 사람한테 옳은 얘기를 누군가가 들려줘도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본인의 생각으로 맴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생각 자체가 이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난다.' 같은 그 이슈만 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상고초래를 해서든 뭘 하든 '나를 총리로 모셔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다소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것도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재명 밑에서 일해야 돼?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나 그 밑에서 총리하라고? 아 그건 싫은데.' 이래 가면서 자기를 갖다가 계속 찾아와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기를 아마 바랐고 그 부분이 좀 서운한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랬던 거잖아요. 음.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란만 일으키고 소득이 없다. 이 사람이 떠들면 떠들수록 사실 민주당한테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아니지만 이 정청래나 친문들이 설 자리도 줄어드는 것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곤궁해져요 점점. 음. "왜 총리 안 했나?" 왜 총리 안 했나의 제일 큰 이유는 네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하기 싫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윗사람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밑이고 싶지 않았다. 청문회 자신 있었나? 만약에 청문회 한다면? 청문회에 대해서는 말발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점이 있나 봅니다. 청문회 했을 때. 근데 내가 말을 잘하니까 그 정도는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거론이 됐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 사람을 갖다가 대단하게 염두에 두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누가 어떨까요?' 하는 얘기가 들어왔을지는 모르죠. 네.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그 비빔밥 같이 먹고 그리고 또 기분도 좀 달래주고 이래서 쪼끔은 봉합이 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역시 우리 대통령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르신들은 인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제 할아버지니까 쪼끔 기분 좋게 해 주면 많이 달라요 사실은.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예. 어른들이. 바카스라도 돌리면은 영 다르다고요.